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김입니다. 네,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인테리어 회사의 공정들 다 말씀드렸어요. 뭐 설계, 공무, 그리고 시공팀. 이번에는 그에 따른 직업군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설계팀에 관한 업무에서 그 직업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일단 요즘에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인테리어 디자이너죠.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사전적인 의미 찾아봤는데 공간 내부를 기능과 용도, 고객의 취향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선, 색채 조명 등의 계획을 세우고 세부 도면을 작성하여 시공업자에 전달하는 고객과 시공업자의 중간 역할을 한다고 나오네요. 뿐만 아니라 시공의 설계를 따라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작업 현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인테리어 코디네이터라고 또 있네요. 그 부분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보다 좀 약간 생소한 그런 분야일 수도 있어요. 의미가 공간에 대한 특성을 조사한 뒤 고객의 성향 및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컨셉을 잡고 고객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상의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인테리어 코디네이터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실내 도면을 참고하여 공간 안에 배치되는 가구, 소파, 벽지, 커튼, 그림 소품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고 그래픽, CG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미지를 제작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 외에 또 무대 세트 디자이너가 또 있네요. 그런 분들은 방송에 프로그램의 무대, 연극 무대 및 세트 디자인을 하는 직업으로 무대 디자인학과나 무대 미술과 등으로 진학이 가능하다. 여기를 진학을 하면은 이 디자이너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 영화, 공연 등을 보면서 감각을 키워야 하며 공연, 연극 등의 전체적인 시나리오와 흐름을 이해하여 그에 맞는 무대 및 세트를 연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직업 다 이론보다 실무 능력이 우선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작업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보통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말은 되게 좀 화려한 편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물론 현장에서 추측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현장에 대한 걸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도면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 현장에 맞게 세팅을 하느냐,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보기 좋게 그 세팅을 한다는 개념이겠죠. 그런 거인 것 같고, 그 외에 또 건축가라는 직업이 있어요. 근데 건축가는 실내 인테리어 쪽이라기보다는 좀 광범위한 범위라서 빌딩 같은 걸 개념으로 하면 빌딩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 제외를 했고요. 일단 인테리어 디자이너하고 인테리어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쓰이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3D 맥스라든지 스케치업 이런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거를 좀 다룰 줄 알면은 취업하는 데 더 수월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취업 사이트에서 찾아봤는데 잡코리아나 인크루트 이런 데겠죠. 취업 사이트 찾아봤는데 일단은 들어가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격면에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그건 저의 판단이니까 모르겠고 일단 그런 직업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고 공무에 대한 업무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들이나 시공팀에서도 하니까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갈게요.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공무팀이 따로 있지만 큰 회사가 아니고 중소기업, 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걸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공팀에 대한 업무를 말씀을 드리면은 현장에서 직접 기술자로 뛰는 거죠. 그때 소개를 해볼 텐데 시공에 관한 직군을 한번 말을 해볼게요. 저는 일단 목수니까 목수 분야 있고 전기 분야 이렇게 있는 걸로 나오고요. 또 마루면은 장판 까는 걸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설비 직종도 있네요. 설비, 도배는 벽에 붙이는 걸 말씀하는 거겠죠. 도배, 또 페인트 또는 탄성 코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도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현장에서는
그리고 조적과 미장공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또 타일 시공, 그리고 철거 업종, 그리고 가구 기술자, 인테리어 필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전기 분야는 목공 분야와 거의 같이 일을 하죠. 전기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목공 작업이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보통 처음에 현장 가면은 철거를 일단 하겠죠. 리모델링 현장이면은 철거를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처음에 샤시를 들어와요. 샤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방을 조금씩 꾸며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방 틀이 사각형이라도 처음에는 벽에 틀어질 수도 있고, 그 틀어진 면을 잡아야겠죠. 목공으로요. 그래서 뭐 석고를 친다거나 뭐 꾸미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전기 기술자분들께서 먼저 작업을 하고 난 후에 전선이 내려오면은 뭐 콘센트라든지 어디다가 그 위치를 할 건지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목공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구멍을 뭐 타공을 잘못하면은 나중에 작업을 할 때 그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거의 목수 쪽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일은 보통적으로 욕실이나 아니면 싱크대 쪽이나 이쪽에 할 거예요. 주방 쪽에. 그렇게 같이 작업이 진행돼도 괜찮다는 얘기죠. 목공 작업이 진행된 후에 그 다음에 마감 작업이라고 하죠. 뭐 필름이든지 아니면은 벽지 아니면 페인트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바닥은 뭐 설비 직종이나 장판 직종이 있겠죠. 그렇게 있을 거고요. 일단 분류를 따지면은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은 목수 분야를 하냐고 제일 먼저 물어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랬고, 아예 모르는 분들은 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수의 배우나 이런 거, 인테리어 하면 목수다, 이런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인테리어를 배운다고 할 때 목수 분야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런 심리 때문에요. 목수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공장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일의 강도를 따지면은 뭐 이거는 되게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본 거에 따르면은 그냥 일단 처음에 힘든 거는 목수 일하고 무조건 타일은 이제 힘이 많이 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수는 이제 각재가 크고 또 석고도 큰 편이고 또 다른 기타 자재들도 그렇게 무게가 가벼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수 일을 하면서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못주머니를 항상 차고 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약간 체력적인 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못주머니 하나가 한 5kg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일하는 중에 계속 차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거에 대한 피로도도 좀 누적이 될 것 같아요. 일하는 데 있어서요. 그리고 뭐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마에서 작업을 하니까 위아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체력이 좀 요구될 것 같고요. 타일은 사람들이 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좀 타일 쪽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타일 쪽은 뭐 집만 옮기던가 그 시멘트나 자재들이 있을 텐데, 타일만 옮기면은 그나마 좀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데, 타일도 무게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시멘트나 뭐 레미탈, 몰탈, 뭐 모래 등 옮길 때, 그럴 때는 좀 많이 힘들죠. 예를 들자면은 뭐 신축 현장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5층이다. 5층이면은 그 층수마다 정해진 양을 옮겨야 되죠. 근데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이러면은 그거를 손수 다 들어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죠, 체력적으로. 예, 그렇게 허다한 일을 하면서 이제 뭐 언제 배우게 될지 모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관습에서 따라오는 거겠죠, 그런 게. 나도 어렵게 배웠으니까 너도 어렵게 배우라, 이런 식의 개념인 것 같아요. 전문 팀을 보면은 그래도 뭐 한 달에 예를 들자면 조금씩 시키는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봐서 조금씩 바닥도 해보고 벽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자재 옮기는 게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기술적인 면도 물론 어렵겠지만, 그 기술적인 면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러겠지만은 자재 옮기는 부분에서
이게 몇 개월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일이 힘들다, 생각보다 일이 힘들다, 이런 부분에서 좀 애매하게 포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겪고 난 후에 이제 나중에 내가 기술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아마 저라면은 아마 괜찮은 것 같아요. 목수 일이나 타일 일이나. 그리고 그 외에 뭐 도배에 있는데 도배 일도 힘든 편이죠, 많이. 대신에 현재 좀 깔끔하죠. 먼지가 좀 적죠, 아무래도. 도배 기기를 세팅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도배지를 넣고 그 치수를 입력하면은 그에 따라서 이게 풀이 발라져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벽은 제가 볼 땐 좀 약간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어려운 작업이죠. 결을 따라서 맞춰야 되니까요. 근데 천장 작업은 제가 볼 때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천장도 제가 집에서 셀프로 도배를 해도 그게 힘들다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계속 위로 어깨를 계속 놓고서 천장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힘든 것 같고, 페인트는 요즘에는 뭐 수성이 나오고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석고 작업 후에 뭐 빠데칠이라고 하죠. 퍼트칠 그거 하는데, 그걸 하면서도 이제 샌딩을 하게 되죠. 퍼트를 한번 바르고 뭐 사포, 기계사포 같은 걸로 문지르겠죠, 그쪽을. 그러면은 그래도 먼지도 좀 나고요. 또 페인트 하다 보면 또 페인트가 옷에 또 묻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냄새나 이런 약간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힘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는 그 페인트 같은 거 옮겨야 될 거고, 기계 세팅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배, 페인트, 필름은 현장직 중에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먼지도 많이 안 나고, 쉽게 말씀드리면 시트지를 벽에 붙인다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기술이 어느 정도 숙달돼야 되는 거죠. 판판한 면이 있는 적도 있지만, 뭐 둥그런 면이 있다거나 각진 면이 있고 겹겹이 된 면이나 이런 데도 있어요. 이런 데는 이제 좀 스킬을 많이 요하겠죠. 그런데 뭐 일로 따지면 제일 깔끔한 일인 것 같아요. 마루일 같은 경우는 바닥에 앉아서 작업을 하죠. 일단 앉고 서고를 반복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허리도 되게 아프겠죠. 계속 앉아서 일을 하게 되면은. 설비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수도 배관이나 보일러 배관을 작업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 배관은 수도 연결하는 그 배관, 그 길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보일러 같은 경우는 보일러 배관, 저기 바닥에 우리가 보일러를 놓잖아요. 보일러 파이프를 시공하는 거죠, 바닥에다가. 그런 업무를 하는 게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신축 현장 같은 경우는 다 드러난 상태에서 작업을 하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 뜯어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뭐 해머드릴이라고 하죠. 그냥 현장 용어는 뿌레카라고도 하고요. 그걸 사용해서 바닥을 열심히 뚫어내죠. 그 다음에 다시 배관을 빼고 새 배관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누수가 돼가지고 그 부분 다시 연결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겨울이면은 또 수도가 동파된다던가, 이런 경우 때문에 설비를 찾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겨울에 한창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고, 일단 설비도 일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죠. 왜냐면은 뭐 다 한 다음에 다시 또 덮어야 되는 거는 또 시멘트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깨끗하진 않아요. 일단 현장 그게 특성상, 일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만 감안한다면은 기술로 배우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수, 또 페인트, 그리고 설비 쪽,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노후를 대비한다면요. 그리고 조적하고 미장공이 있네요. 조적 같은 경우는 벽돌을 한 다음에 벽돌을 쌓는 거죠. 가운데로 시멘트 덮고 또 쌓고 시멘트 덮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은 이게 기술자가 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뭐 수직하고 수평을 보고 그 다음에 실을 띄워 놓은 다음에 그 실을 맞춰서 이제 하나씩 이제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개념이겠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시멘트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어차피 현장 일이라는 게 깨끗한 편은 아니거든요. 목수일만 해도 그렇고 타일도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일단 다 완성된 후는 깨끗한데 만들면서 이제 먼지 같은 게 많이 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렵게 생각하고 이것도 많이 포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시멘트를 섞는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힘이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배워두면 좋은 그 기술이겠죠. 철거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한 후에 공정에 들어가니까는 없어서는 안 될 공정 중에 하나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오래된 노후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리모델링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지를 많이 먹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위험하려는 것도 있고 막 뜯다가 이게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다른 분야들도 다 비슷하겠지만은 철거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분이 철거를 하시는데 천정을 딱 뜯어내는데 거기서 이제 벌레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다 중단이 됐죠. 작업이 다 중단되고 약품을 사온 다음에 약품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약간 다른 것도 똑같겠지만 약간 지저분한 경우가 많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스크는 필수로 끼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기술직은 많은데 보통 사람들이 목수 일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좀 달리 해볼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일을 배우기 시작하면 자기 소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뭘 하던 간에 이걸 한번 파보자. 그래서 몇 년 후에 내가 이 길이 맞나 안 맞나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많이 어렵죠. 한 1년,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려운 기간이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 생각은 건설직은 메리트가 있고 그 중에 이런 직업들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도전해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뭐 영상은 이 정도 찍어보겠고요. 뭐 정보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을 눌러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시청 감사합니다.